근로일수 신고. 이번 시간에는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현장에서 근로한 퇴직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EDI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였지만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월 EDI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일수 신고 업무는 공사의 출력일보, 노무비 대장 등을 토대로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산정한 후에 EDI에 접속하여 신고할 근로 내역을 작성하고 작성한 내역을 공제회로 송부하면 완료됩니다. 이렇게 신고된 근로 내역은 EDI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수 일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근로계약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근로일수 산정 시 합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자별 출력 공수가 퇴직공제 신고 근로일수의 산정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등으로 가산된 공수가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처럼 한 달간 근로자가 출근한 일수는 10일이지만 실제 일한 내역이 12.6 공수라면 공제회에 신고해야 할 근로일수는 12일이 됩니다. 소수점 이하의 근로 내역은 다음 달 출력 공수와 합산하여 정수가 되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로 EDI를 활용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EDI에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EDI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상단에는 퇴직공제 가입 현장 정보가 표시되고 그 아래쪽에는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입력하여 신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근로내역 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내역 창은 한 장의 신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는 엑셀로 작성한 근로내역을 불러오는 버튼과 작성한 근로내역을 저장하고 송부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근로내역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연월과 신고연월입니다. 먼저 근로연월이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입니다. 즉, 근로자가 16년도 1월에 현장에서 일을 했으면 근로연월은 16-1로 표기됩니다. 현장 정보와 함께 상단에 표기되는 신고연월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공제회로 해당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EDI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전월 근로내역을 작성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신고연월을 변경하면 과거에 신고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고 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에는 EDI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과 전용 엑셀 서식에 입력하고 이를 EDI로 가져오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근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근로연월과 근로일수를 정수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제 근로내역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성 전에는 가입 현장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실수로 다른 현장에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로내역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근로내역은 한 줄씩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입력하고 근로연월과 근로일수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근로자 정보의 오류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알림창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때는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일수까지 입력한 후에 주소란을 클릭하면 주소 검색창이 등장합니다. 주소 찾기 화면이 제시되면 주소를 검색합니다. 주소를 검색하면 화면과 검색 결과가 같이 제시됩니다. 검색된 주소의 상세 주소를 입력한 후 주소 입력 버튼을 누르면 근로자의 주소가 입력됩니다. 이후 근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직종을 선택하거나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란이 새로 생성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피공제자 성명란에 외국인 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상의 영문 성명을 입력하면 되는데 반드시 근로자 신분증상의 성과 이름을 영문 대문자로 철자와 띄어쓰기에 유의하여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시면 되는데 입력을 마치면 피공제자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여권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공제회에서 실명번호를 송부해드립니다. 이렇게 부여받은 실명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입력하시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역 작성이 가능합니다. 근로내역은 엑셀 서식에 작성한 후 가져오기 기능을 통해 EDI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서식을 다운받으면 EDI와 동일한 서식이 나타나며 해당 서식의 근로내역을 작성하여 EDI에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엑셀 서식을 이용해 작성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모든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입력하면 신고연월에 따른 퇴직공제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를 모두 전자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한 신고서를 공제회로 제출하기 위해 공제회 송부 버튼을 누르면 확인을 위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에서 공사의 공정률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의 모든 양식 작성이 완료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증을 정상적으로 마치신 경우 해당 근로내역 신고서가 공제회로 송부되고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절차를 거쳐 한 번 신고된 근로자들은 다음 신고 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른 신상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과 납부 방법이 적힌 출력물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작성이 완료된 근로내역은 EDI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메뉴에 신고 현황 조회를 통해 원하는 기간 동안의 전체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를 조회 및 출력 메뉴에 근로월별 근로일수 신고 현황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출력물을 인쇄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한 근로내역에 잘못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근로내역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내역을 신고하고 난 후 근로일수 신고에서 누락된 근로자가 있다거나 근로자의 개인정보, 근로연월, 근로일수 등이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근로내역을 추가하거나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내역의 상태 구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로일수 신고를 마친 후 EDI로 돌아와 보면 신고한 근로내역에 대한 상태를 색깔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로 송부가 완료된 근로내역은 입력 완료 상태인 연한 하늘색 음영으로 표시되며 공제부금까지 납부된 내역은 처리 완료 상태로서 짙은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됩니다. 근로내역이 옅은 하늘색으로 입력 완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내역을 직접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역을 실수로 빠뜨린 경우에도 옅은 하늘색 내역 아래에 새로운 입력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후 다시 공제회 송부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완료되고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내역이 짙은 파란색으로 처리 완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는 이미 근로내역이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신고서는 직접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새로운 신고서에 잘못 신고된 근로내역을 마이너스 표시하고 삭감하여 정정하고 올바른 내역을 추가로 작성하여 공제회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입력 완료 상태에서는 신고 전 근로내역 작성과 동일하게 근로내역을 수정하거나 삭제, 추가할 수 있으며 이전 근로내역 신고에서 빠뜨린 내역에 대해서도 근로연월을 해당 내역에 맞게 수기로 입력함으로써 곧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리 완료 상태인 경우에는 새로운 신고서에서 근로내역을 추가 정정해야 하는데 추가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추가하거나 시간이 지나 신고연월이 바뀐 경우에는 해당 월에 자동으로 생성된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근로내역에 빠뜨린 일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처리 완료된 내역과 누락된 내역의 차이만큼 근로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누락된 내역은 신고연월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근로연월에 맞게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리 완료된 내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이너스 근로일수 개념을 통한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즉 12일만 근로한 근로자의 근로 내역이 20일로 신고 납부된 경우 새로운 신고서에 동일 근로연월의 근로 내역으로 마이너스 8을 신고하면 기존 신고된 20일에서 8일이 삭감 처리되어 해당 근로연월 근로자의 신고일수가 12일로 정정되는 원리입니다. 이 마이너스 신고 개념을 활용하면 피공제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종이 잘못된 경우 모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한 횟수와 근로 내역에 포함된 근로자가 많아 한 번에 특정 근로자의 처리 완료된 일수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에는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메뉴에 근로일수 정정을 클릭하여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 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근로 내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월 그 내용을 공제회로 알려야 합니다. 공사가 진행되다 보면 성립신고를 통해 이미 퇴직공제에 가입했지만 착공이 늦어지거나 공사가 잠시 중지된 경우, 공사 중이지만 일용 근로자의 투입이 없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월 근로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할 근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사유를 공제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신고 사유 통보는 EDI 프로그램에서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메뉴의 미신고 사유 입력에서 미신고 사유를 선택한 후 착공일부터 전월까지 전체 공정률을 입력한 후 공제회 송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매월마다 근로 내역이 있으면 신고하고 없으면 미신고 사유를 입력하여 공제회에 송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신고 사유를 입력하신 경우 공제회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질문 내용을 화면을 통해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EDI를 활용한 근로내역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잘 이해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신고된 일수에 맞게 봉제부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